네, 시모스 앰플리파이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커먼 소스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커먼 게이트와 그리고 소스 팔로워, 즉 우리가 BJT에서도 우리가 커먼 이미터, 그리고 커먼 베이스, 그리고 커먼 컬렉터라고 하기보다는 이미터 팔로우라고 얘기를 했듯이 똑같이 시모스에서도 우리가 커먼 이미터에 해당되는 커먼 소스가 있고, 커먼 베이스에 해당되는 커먼 게이트, 그리고 커먼 컬렉터, 즉 이미터 팔로우에 해당되는 소스 팔로우라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커먼 소스를 얘기를 했고, 오늘은 커먼 게이트와 소스 팔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게이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은 소스로 인풋이 들어가고, 그리고 드레인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고, 게이트에 일정한 바이어스가 연결이 돼서 게이트가 공통인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커먼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BJT에서처럼 결국에 우리가 봤던 커먼 소스의 개인식과 동일하고, 커먼 게이트의 개인식은 커먼 소스와 크기는 동일하지만은 커먼 소스의 개인식에는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이 커먼 게이트의 개인식에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라는 그런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개인은 GM 곱하기 RD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회로를 스몰 시그널 회로로 바꿔서 스몰 시그널 회로로 바꾼 다음에 V인데 V앗을 구해보면은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 M1을 스몰 시그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이미터가 되고요. 여기가 게이트, 이미터가 아니라 여기가 소스가 되고, 그리고 드레인에는 이쪽에 드레인이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VGS가 있으면은 GM 곱하기 VGS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드레인에는 지금 RD라는 저항이 AC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Vout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인풋은 소스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Vin이 되겠죠. 그리고 게이트에는 DC 전압형을 냈으니까 게이트는 그라운드가 AC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Vin이 게이트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게이트의 대비 소스에 Vin이라는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결국 VGS와 Vin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VGS는 결국 마이너스 Vin을 뜻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요 GM 곱하기 VGS는 결국 GM 곱하기 마이너스 Vin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화살표 방향을 위쪽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플러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소스에 Vin이라는 전압에 걸면은 GM 곱하기 VGS라는 커런트가 이런 식으로 RD를 통해서 흐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Vout의 전압은 GM 곱하기 VGS 전류에다가 RD를 곱한 값이 되겠죠. 이게 Vout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VGS가 Vin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Vin분의 Vout은 GM 곱하기 RD와 같이 우리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커먼 소스도 그렇고 커먼 게이트도 그렇고 결국에 우리가 이 모스펫을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입력과 출력이 들어갔을 때 이 드레인과 소스의 전압이 세츄레이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 전압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Vout이 가질 수 있는 전압은 아무리 낮아도 결국 우리가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이 NMOS인 경우에는 VB에서 VTH보다 낮은 요 전압 이상으로는 Vout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출력이 나올 때 Vout이 VB-VTH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애초에 여기에 그 적절한 바이어싱을 잡아주고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NMOS와 PMOS에서 세츄레이션과 트라이오드를 구분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PMOS는 소스의 가장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되고 게이트의 소스보다 낮은 전압을 걸어서 이게 그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낮은 전압이 걸게 되면 그때 ON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게이트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 VTH, threshold 전압, 이 절대값보다 높은 요 점선이 기준점이 돼서, 이거보다 더 높은 VD가 걸렸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트라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하로 전압이 걸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NMOS는 기본적으로 게이트의 전압이 VGS가 VTH보다 전압이 클 때 이제 트랜지스터가 ON이 돼서 트라이오드나 세츄레이션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기준이 되는 지점은 결국 VG에서 threshold 전압만큼 아래에 있는 요 점선 부분이 기준점이 돼서, 이거보다도 드레인의 전압이 낮으면 트라이오드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이상 전압이 걸리게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MOS와 NMOS가 트라이오드인지 세츄레이션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기준점으로 구분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따져보게 될 텐데요. 스몰 시그널 회로를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면은, 인풋은 소스로 들어가니까 소스에 테스트 전압 VX를 걸었을 때 얼마만큼의 전류 IX가 흐르는지를 따져보게 되면은, 소스의 전압이 VX니까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 이쪽 방향으로 GM 곱하기 VX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IX는 GM 곱하기 VX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전류분의 전압을 구하게 되면 결국 GM분의 1이 인풋 임피던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 람다가 0인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인풋을 그라운드로 묶었기 때문에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는 0이 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GM 곱하기 V1도 0이 되죠. 커런트 소스가 0이란 얘기는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오픈이 되고 결국 남는 건 R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쪽에 테스트 전압 VX를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를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 아웃풋 임피던스가 RD로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 게이트의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살펴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BJT에서 했던 그런 커먼 베이스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커먼 베이스 같은 경우 인풋 임피던스를 구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은 GM분의 1과 알파이가 병렬 연결인데, 요게 GM분의 1보다 훨씬 크니까 약 GM분의 1로 근사를 해서 GM분의 1이었지만은 모스펫에서는 근사하지 않고 알파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풋 임피던스가 항상 GM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의 저항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 소스의 전압 대비 출력의 전압에 대해서는 게인이 GM 곱하기 RD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점의 전압을 VX라고 하면은 VX분의 Vout은 GM 곱하기 RD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V인분의 VX, 즉 이 입력 전압에 대한 요 VX 지점의 전압의 비율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두 개를 곱해서 결국 V인분의 Vout, AV 게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V인분의 VX를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 V인이 전압이 인가가 돼서 RS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쪽을 바라봤을 때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로 살펴봤을 때 이 두 개의 저항이 결국 볼티지 디바이드를 하는, 전압 분배를 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로로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VX란 전압은 결국 RS와 GM분의 1의 전압 분배 법칙을 고려를 하면은 VX 전압은 GM분의 1 플러스 RS분의 GM분의 1 곱하기 V인으로 표현이 돼서 결국 V인분의 VX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VX분의 Vout에 해당되는 GM 곱하기 RD를 곱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인식을 이와 같은 형태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BJT에서 했던 그런 커먼 베이스와 동일할 뿐더러 앞에서 뵀던 커먼 소스와 동일하고 다만 부호만 반대인 그런 형태로 개인식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제너레이션 된 경우도 그렇고 BJT에서와 굉장히 유사하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이트의 저항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커먼 소스에서 했듯이 게이트에 저항이 있다고 해도 게이트는 전력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저항의 양단의 전압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있으나 마나한 효과가 돼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에 저항이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무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아웃풋 임피던스를 따질 때 람다가 0이 아닌 경우, 즉 우리가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R0라는 저항이 추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스의 저항이 RS라는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있는 경우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원래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즉 람다가 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RS가 영향을 안 주겠죠. 다시 얘기를 해서 잘못됐네요. 우리가 채널 렉스 모듈을 고려하는 상태에서 RS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웃풋 임피던스는 그냥 R0로만 표현이 되겠지만은, 결국 RS라는 그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있게 되면은 결국 R0라는 저항이 1 플러스 GM 곱하기 RS만큼 더 커지게 된다. 요걸 우리가 커먼 소스 할 때도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사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1 플러스 GM 곱하기 RS에 이제 RS가 한 번 더 써진 이런 형태가 되지만, 결국 이거는 R0의 1 플러스 GM RS로 근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 식을 기억한다고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커먼 게이트의 예제인데요. 일단은 그 개인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기 바라고, 역시나 이 경우에서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기 바라고 수업 시간에 나와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도 동일한 회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싱이 있는 경우도 여러분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결국에는 이 소스의 전압 대비 이 드레인의 전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풋에 대해서 요 X지점의 전압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 이 X지점의 전압 대비 Vout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V인분의 V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V인분의 Vx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V인분의 Vout을 구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 경우에 대해서도 Rin과 Rout을 여러분들이 다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그 소스 팔러, 즉 우리가 BJT에서 봤던 그런 이미터 팔러와 동일한 이미터 팔러의 모스펫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소스 팔러는 인풋이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출력은 소스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 이 경우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그 스몰 시그널을 그려보게 되면은 결국 게이트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소스 부분에 RL이라는 저항이 있고, 이 부분으로 이제 출력이 Vout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GM 곱하기 VGS라는 전류원이 있고, 이게 이제 그라운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VGS가 결국 이 V인과 Vout 사이의 전압 차이가 되겠죠. 즉 VGS는 V인 마이너스 Vout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Vout이라는 얘기는 결국 GM 곱하기 VGS라는 전류가 RL을 통해서 흐르게 되기 때문에 GM 곱하기 VGS 곱하기 RL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VGS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V인 마이너스 Vout이 되므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GM 곱하기 RL에 V인 마이너스 GM 곱하기 RL에 Vout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1 플러스 GM 곱하기 RL의 Vout은 GM RL의 V인으로 표현이 되니까 V인분의 Vout, 즉 K는 1 플러스 GM RL GM
RL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GM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밑에는 GM분의 1 플러스 RL분의 RL. 즉, 우리가 이미터 팔로에서처럼 GM분의 1에다가 이미터의 저항, 이미터의 저항. 이렇게 되듯이 여기서도 GM분의 1에 소스에 있는 저항, 여기서는 지금 RL로 표현되는데 소스에 있는 저항, 그리고 분자에도 소스에 있는 저항. 이와 같이 개인식으로 표현이 되고, 당연히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이 소스 팔로의 경우에도 개인 절대값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소스 팔로우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우리가 그 스몰 시그널을 그려서 알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풀진 않겠지만은 한번 지금 이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이 고려된, 즉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R0라는 저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V인분의 Vout을 구해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V인 입장에서 Vout은 이 V인을 GM분의 1이라는 저항과 RL과 R0라는 저항이 전압 분배를 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GM분의 1에 소스에 있는 저항이니까 결국 요 사이에 R0라는 저항이 있는 거는 결국 소스와 VDD는 AC 그라운드가 돼서 RL과 R0가 병렬 연결로 이 소스에 저항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RL, R0 병렬 연결이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간 식이 바로 게인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 예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스펫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인풋이 어디 있고 아웃풋이 어디고, 그럼 인풋과 아웃풋의 위치를 통해서 어느 모스펫이 이 증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얘가 커먼 소스인지 커먼 게이트인지 소스 팔로우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인풋이 M1의 게이트로 들어가고 출력이 M1의 소스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M1이 이 증폭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게이트로 들어가서 소스로 나오니까 이거는 소스 팔로우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모스펫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이라든지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다시 바꿔주게 되면은 오른쪽에서와 같은 회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스 팔로의 개인식에 적용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개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해보길 바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보는 것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소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결국 R0라는 저항도 그라운드로 하나 연결되어 있고 RL이라는 저항도 하나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봤을 때 GM분의 1이라는 저항도 있으니까 결국 요 세 개의 저항이 우리가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소스 팔로우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는데, 문제는 보통 이 R0라는 값이 상대적으로 값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사하기도 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하면 가능하면은 문자로 쓸 때는 항상 표현해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값을 구하게 되면 R0가 무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값을 비교해보면 R0 값이 크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세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GM분의 1과 RL만 고려를 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죠. 소스 팔로워에 있는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바이어싱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바이어싱이 회로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이 바이어스가 얼마만큼의 드레인 커런트를 흐르게끔 설정이 되었느냐, 결국에는 이 M1의 드레인 커런트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다시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풀다 보면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드레인 커런트를 구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나 게이트를 이제 저항을 통해서 드레인으로 연결한 이런 서플라이 인디펜던트 바이어싱 방법. 무슨 얘기냐면은 게이트와 드레인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항상 세츄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바이어싱 방법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바이어스, 즉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대해서 DC 분석만 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예제가 나오는데요. 답이 밑에 X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고요. 크게 사실 커먼 게이트와 소스 팔로워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게 이미 BJT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이 5장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 7장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예제 1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예제 2 들 모두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온지를 한번 스스로 해보고 수업 시간에 같이 답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커먼 소스와 커먼 게이트의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서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어디 있는지, 즉 Vout 1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인풋이 게이트로 들어가서 출력이 M1의 소스로 나오니까 Vin분의 Vout 1을 따진다고 하면 이거는 소스 팔로워가 되는 거고, Vout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인풋이 M1의 게이트로 들어가서 출력이 M1의 드레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커먼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V인분의 Vout을 구할 때는 커먼 소스 앰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V인분의 Vout 1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소스 팔로워라고 생각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V인분의 Vout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